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자유우파는 부국광병과 안민 그리고 끊임없는 국가 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한반도의 남쪽, 지금 한국으로는 영토가 한민족의 꿈을 키우기에는 좁다는 시각으로 우리도 주변 사강이 워낙 강대국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것은 만주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주에 대해서 좀 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만주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불확치들이 굉장히 압력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만주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집권한 공산좌파 찌재명 세력들이 자유우파에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면은 비상계엄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삭제해야 합니다. 전시가 아니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면은 헌법에 왜 계엄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가 판결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를 빼앗겨버린 여당, 행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제를 왜 합니까?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을 해야지. 대통령제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신에 비상계엄령이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다.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신에 비상계엄령이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법리가 미숙한 문영배는 왜 또 다른 정치적인 수단이 있는데 왜 그런 국회에서 노력을 안 하고 비상계엄령을 했느냐. 이런 논법에 맞지 않는 이쪽 문제를 A 지역의 문제를 B 지역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뺨은 종로에 가서 맞고 한강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화풀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판결을 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를 빼앗겨버린 대통령은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게 국회를 빼앗겨버린 대통령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를 빼앗겨버려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비상계엄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각 책임제가 아닌 국가에서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내각제에는 있지만 그 대신에 내각제에는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도 비상계엄령을 수시로 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홍수 피해가 난 지역에 재난지역을 발동하듯이 미국도 위험한 지역에는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해요.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령은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그러면 헌법에서 지워야죠. 왜 그렇게 많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제 국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제 국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은 당파 싸움에 의해서 윤석열이 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령은 내란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프레임이고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불확실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는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찌재명, 이재명에 대하여 헌법적 내재율로 철저히 처단해 나갈 국리를 하면서 투쟁해 나가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아동강간 살해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끝이 났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이 아동강간 살해범으로 밝혀지면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몰아내서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 법적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더라도 헌법 정신이라 할까 그 내재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재율 위반으로 이재명을 처단해내는 그런 용감하고 실천력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의 프레임이라든가 뿌락치들의 활약이 아니라 선명성 문제로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이런 자각 속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386, 지금 586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이라든가 뿌라치들의 활약은 박정희 정권의 말기에 야사쿠라라 그랬어요. 밤에 사쿠라꽃이 핀다는 거예요. 낮에는 야당인 척하고 밤에는 사쿠라 밑에서 서로 술이나 먹고 농담 따먹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조경태, 김건식이 이런 사람, 한동훈 이런 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라와 국민은 뒷전이고 탱자탱자 하면서 권력의 호의 아래 한 20년 해묵자에 의해요. 서로 나라만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사바사바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사바사바 하는 그런 정치판에 어떻게 정의가 꽃이 필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독재 정치의 전야로서 우리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국민의힘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한길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소리에 프레임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전당대회에 출입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주의에. 이 국민의힘당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지도부에서 한덕수와 둘이서 단일화해라. 한덕수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서 댄싱을 가게 해가지고 이번 대선을 실패로 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이재명의 프레임에 동조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둘 겁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재명 세력과 그의 지금 야반은 야사꾸라들, 지금 우리 현대사가 얼룩이 지는 것은 우리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하잖아요. 현대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의 사꾸라들 처단해야 된다. 삼족을 멸할 정도로 엄정한 처단, 사법부 판사들 처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를 말하고 싶은가?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역사 인식과 애국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역사 인식에는 자유우파는 긍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반면에 자유우파는 역사가 부끄럽고 어두운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자파는 혁명적인 국가혁신이라든가 반역을 꿈꾸고 있고 자유우파는 산업화, 부국강변과 안민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외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대공군의 세국정치, 미국도 필요 없다, 양키 고홈을 외치자고 지금 국무총리의 형이 김민웅이 이야기했다잖아요. 양키 고홈. 이게 바로 세국정책이에요. 동맹을 맺고 서로 이웃끼리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라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국민들을 피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20년간 띵까땡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들이 선명성으로 재건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한국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면 반드시 외세의 침범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번 전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의힘 당은 자기들끼리 단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전한길 같은 사람을 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참관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이재명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자유우파 정당 국민의힘 당은 지난 현대사에서 이민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민우가 신한민주당 총재였는데 여기에 대결을 하던 YS와 DJ의 연합체인 신민당 체제로 돌아와 이재명과 싸워야 합니다.
전두환 정부가 이민우를 설득해서 내각 책임자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개자로서 홍사덕이 나서서 그걸 이민우 파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YS와 DJ가 연합해서 신한민주당, 시민당을 만들어서 민한당을 몰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민주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으로 합쳐지면서 전두환과의 투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6월 10일 60항쟁이에요. 그럼으로써 전두환이 6.29를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항복을 했는데, YS와 DJ가 분열하면서 다시 노태우가 당선되는 그런 우를 범했던 현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을 분열시키려는 공산 좌파들의 정치 전략에 한동훈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신한민주당 체제, 예전 이민우와 홍사덕이 벌였던 내각 책임제처럼 지금 안철수, 김건식 뭐 이런 놈들이, 조경태 이런 놈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선명선 경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민우와 YS와 DJ가 싸울 때, YS와 DJ가 연합체로서 이민우를 물리치는 선명선 경제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전당대회는 선명선 경쟁을 할 때이지, 어떻게 하면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을 안정시킬 것인가,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민우와 홍사덕이 신민당을 민정당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안철수, 조경태 이런 놈들이 국민의힘 당을 민주당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가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나? 조갑제가 지금 딴따라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조갑제의 노역과 약한 정부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굉장히 나약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미국에서 비토를 낳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그걸 뭐랍니까? 화물차 비슷한 뭐라 그래요? 성압다하고 짐을 실는 차에 지금 관세율이 40%라는 게 밝혀졌어요. 본래 25%에다가 15%를 가산해서 4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발표는 15%예요. 그만큼 나약하니까 국민들을 속인다 이겁니다. 모든 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약한 정부이다 보니까 조갑제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갑제의 노역과 약한 정부 이재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면서 지금 국민의힘당의 안철수, 조경태, 김건식이 이런 놈들을 모아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 전두환 대통령 말기 시절에 전두환이 내각 책임자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민우와 홍사덕을. 그것이 바로 야사쿠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한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니 조경태 이 시간에 지금 야당 지도부와 일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체제 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피폐해질 수 없는 겁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올바른 자라든가 올바른 정보라든가 올바른 언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떨쳐 일어나서 국민의힘 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 거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은 국민의힘 당은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국회를 난입을 했어요. 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결국 승리하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거구입니까?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도 집권을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명성의 일부입니다. 의심스럽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명백히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똑바로 밝혀놓은 게 없습니다. 얼마 전 그저께 보도 나왔잖아요. 10몇 년간 우리 한국의 모든 행정과 모든 정보들이 해킹 당하고 있었다는 게. 이런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업무에 대한 그 선명한 그거를 밝혀내야 되고 국민의힘 당의 색깔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당이 앞으로의 정치 투쟁에 대한 노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당에 지도자가 없어요. 유일한 지도자가 윤석열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윤석열이를 제껴내고 우리 자유우파가 그 사람으로 대동단결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도자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윤석열에게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과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된다. 투쟁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까마귀라는 게 있어요. 그 교도소에는 까마귀라는 게 뭐냐면 뭐 CPRK라든가 뭐 이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까마귀처럼 까만 옷을 입고 있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고 하는데 그 범죄자들, 이 사회에 섞여 살지 못하는 온갖 놈들이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뭐 이런 막가는 놈들이 사는 데니까 별별 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행패를 부리면 출동하는 그런 특수임무 무슨 교도대예요. 그 교도소를 지키는 특공대예요. 그 특공대를 전직 대통령을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 뭘 또 구속을 합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을 의자채 들고 가려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의자채로 들고 가려 하는데 죽으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윤석열 100kg가 넘는 사람이 0.1톤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체적으로 부러집니다. 뭐 뼈가. 내가 95kg인데 나도 떨어지면 부러져요. 자체 하중으로. 그래서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지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선명성 싸움이다. 예전 전두환 정부 말기 시절 이민우와 홍사덕이 벌이는 일을 안철수와 조경태, 김근식 그리고 조갑제가 벌이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이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선명성 투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래요. 부정선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부정선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놔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